안녕하세요. 은연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보여요. 클릭하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라고 잡혀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실수로 지웠을 수 있는데요. 금방 생각이 난다면 다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내가 요걸 지웠지 라고 불러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걸 지웠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작업 환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넓게 보거나 좁게 보는 걸 본인 편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설정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이고요. 옆에 있는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메뉴를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시험 문제 푸는 동안에 볼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밝게 처리할 수도 있고 어둡게 처리할 수도 있고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창에 대해서 저는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을 열을 때 전체 창을 꽉 차게 열고 싶다라고 할 때는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저는 작업을 할 때 창문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여기 있는 사진을 이쪽으로 갖다 놓겠다라고 끌어당기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은 꺼놓은 상태이고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경우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동그라미 형태로 미리 보는 상태, 노멀 브러쉬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프리사이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크기는 보이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위치감만 보여줘요. 스탠다드라고 한다면 브러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브러쉬가 큰지 작은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멀 브러쉬가 좋겠죠. 브러쉬의 크기가 동그라미 형태로 분명히 노멀 설정했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라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 아래에 컨트롤, 쉬프트, 캡슐락 키가 보입니다. 캡슐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캡슐락 키는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해요. 문제에서 보시면 그 단위가 픽셀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금자에서도 픽셀 단위로 보여지는데 이 친구가 단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꼭 룰러스에서 픽셀로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죠.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뽑으시려면 이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 변경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가이드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값을 콩 찍으셔서 잘 보이는 대비 색깔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일 수 있게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작업할 때는 이 정도만 설정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윗스 폭을 400이라고 하이트 높이를 500이라고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크레이트라고 해서 종이를 하나 깔아 줄 거고요. 저는 창에 꽉 차도록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채워줬고요. 동그라미 1번 복제 및 변형 스푼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도 요 소스 사진에서 숟가락만 잘 선택해서 복사를 이렇게 해줘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어요. 2급의 1번, 열기. 전 창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가져다 붙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사이즈가 좀 너무 커 보이죠? 우리 건 400에서 끝나는데 얘는 600 정도에 끝나는군요. 커다란 친구는 좀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500이라고 똑같이 맞춰졌네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이 친구는 이리 오시오 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긁어다가 갖다 놓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혹시 창문을 이렇게 벽에다가 딱 붙여 있는 경우 크게 쓰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친구는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지 않고 따로따로 탭을 눌러가지고 불러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러온 친구의 이미지 크기를 적당히 주신 다음에 컨트롤 A 몽땅 다 반딱반딱 빛나죠.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하얗게 마련한 나의 종이에 컨트롤 V라고 붙이셔도 됩니다. 저는 창문을 떨어뜨려서 쓸 거지만요.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의 경우에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임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데요. 레이어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름을 그때그때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바꿨을 뿐이에요.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스푼 요 부분만 잘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으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CC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2019 버전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 친구는 선택을 했을 때에 이만큼이라고 대강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잡아주면 알아서 내가 원하는 아이만큼 이렇게 숟가락이 반딱반딱하게 선택이 됩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요. 요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실 때에는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데 브러쉬가 너무 큰 경우에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보시면 열려라 네모 가로가 있고요.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죠. 그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커져라, 작아져라. 문질문질 하셔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잘 선택하셨으면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복제한다 라고 하는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이렇게 하나 뿅 하고 선택이 됩니다. 그 아이를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스푼이 하나 더 복제된 게 확인이 되시죠? 크기를 자유롭게 변형할란다 라고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컨트롤 T 단축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 친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주변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떠요. 거기에서 점에다가 정확히 대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크기가 작았다 커졌다 하는 거고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점 바깥에다가 대충 갖다 대시면 커서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빙글빙글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크기와 방향 조절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복제가 끝났네요. 동그라미 2번 쉐이프를 만드세요 라고 해서 음표 모양과 화살표 모양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음표에 대해서는 색깔 값이 하나만 주어졌으니까 음표가 여기 하나 얘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화살표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개가 주어졌네요. 그 친구는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음표 모양부터 찾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글자 도구 주변에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자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필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장자리 테두리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스트로크는 짝대기. 옵션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는 꾹 누르셔서 이 친구는 이라고 찾아주시면 되는데 2020 버전부터는
레거시 쉐입을 본인이 따로 불러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레거시 쉐입이 없는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불러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고요. 거기에서 3줄이 구석쟁이에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숨어있는 레거시 쉐입을 보여다오 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꺼내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2019 버전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꾹 누르면 모든 도구들이 쭈쭈쭉 하고 쏟아져 나와 있을 텐데 2020 버전부터 업그레이드 되면서 서랍처럼 이렇게 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살짝 귀찮네요. 쿵 찍으셔서 올 레거시라고 옛날에 쓰던 것들을 몽땅 보여다오라고 하면 이렇게 폴더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험 보는 동안에 이걸 모으는 정성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다 열어놓도록 할게요. 음표를 선택하셔서 저 선택됐습니다 라고 파랗게 먹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릴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비율이 정비율로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먼저 띄고 Shift는 나중에 띄도록 하죠. 이렇게 레이어가 맹그러지면 그 친구에 대해서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만드실 때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필값을 맞춰주실 수도 있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색깔 바로 바꾸실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효과를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너 섀도우라고 했네요. 내부에 그림자를 주고 싶은가 봅니다. 쿵 찍으셔서 이너 섀도우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화살표 모양도 찾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고 색깔이 필 들어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화살표를 찾으세요. 그리는 동안에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서 쭉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을 거예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라고 했으니 아래쪽에 있는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시게 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살짝 들 거고요. 이 친구 하나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노란색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겠죠.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길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 봅니다. 하나 더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친구를 적당히 갖다 놓으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을 바꿀 때 썸네일 더블 클릭한다. 색깔 값 맞춰주시고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죠. 글씨를 다 쓰고 나면 옵션을 보시고 글꼴을 크기를 그리고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줘라 라고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했고요. 대화창이 뜨게 되면 지시한 색깔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보이는 색깔 그 친구가 아닌가 배 라고 그 색깔 자체를 쿵 찍으셔서 대화창이 뜨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예요. 색깔에다가 물을 타서 얼마나 투명하게 보일 건지를 지정하는 건데요.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색깔값만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 띄울 거고요. 색깔 값은 지정된 대로 주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왼쪽이 하늘색이고요. 오른쪽이 빨강색입니다. 이 친구는 반대로 되어 있죠. 결과물이 반대일 때는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바늘을 놓고 이렇게 반대 방향
글씨를 이렇게 파란색부터 빨강색이 채워지는 형태로 넣겠다. 선도 같이 주고 올까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 문제에서 3픽셀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채워주는 색깔이 필 타입 컬러. 그런데 색깔 하얀색 F6개짜리로 라고 OK 하시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시죠? 살짝쿵 삐뚤어졌네요.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을 조절할 거니까 점을 정확히 대시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서 커서 꼬부라지는 거 확인하시고 살짝쿵 비틀어 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파일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서 GTQ 사이트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 파일의 이름은 제대로 줬는지 저장을 계속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그 크기가 400에 500짜리는 JPEG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40에 50짜리로 줄여서 PSD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아이를 최종적으로 전송하세요 라고 감독관이 얘기한다면 파일을 커다란 건 JPEG이니까 Save As, 경로는 GTQ라는 사이트, 이름은 제대로 줬지만 파일 형식이 PSD로 되어 있는 중인 거죠. 얘를 JPEG 형태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장할 때도 최신 버전 2023 경우에는 이 안에 JPEG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엑스포트 내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있는 경우에는 JPEG를 선택하셔서 OK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퀄리티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퀄리티는 어떤 걸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OK에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어요. 혹시라도 파일 해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에서 JPEG이 안 보인다 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는 여기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파일을 내보낼 겁니다. 엑스포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랗게 JPEG은 저장이 끝났는데 10분의 1로 줄인 PSD가 아직 안 된 거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 저장을 할 건데요. 경로가 어디냐면 이라고 해서 GTQ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뒀던 거 불만 없고요. 그리고 PSD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 단추 눌렀을 때에 기존에 커다란 PSD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줄여서 저장할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바꿀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400에 500 똑같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것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아무거나, 크리에이트. 혹시라도 눈금자가 안 켜있을 경우에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눈금자를요 룰러스라고 컨트롤 R 눌러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생겨납니다.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소스 제공한 거 보면 2급의 2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2급의 2번은 액자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2급의 3번과 4번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 우선 액자로 써먹을 2급의 2번 먼저 불러올게요. 소스를 불러오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창을 따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살짝쿵 커 보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이라고 알맞게 줄어드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원본은 닫을 거고요. 크기 조절했던 걸 저장할 필요는 없죠. No. 레이어의 이름은 정리를 할게요. 레이어 1이라고 들어있는 거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액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아이, 깨끗한 이미지를 복사해서 필터 주시게 되면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변신이 되네요. 구멍을 빵 뚫게 되면 액자가 되는 거겠죠? 하나를 더 복사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2-2번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면 쌍둥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방금 만든 이 아이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액자로 써먹을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덜 헷갈리겠죠? 문제에서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 모자이크 타일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갈 겁니다. 최신 버전에는 뉴럴 필터가 있어서 이 친구가 네 번째 줄로 밀려나 있을 거예요. 필터 갤러리를 찾으시고요.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결과물을 보니까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이라고 살짝 50 못 미쳐서 이렇게 잘렸군요. 그리고 위아래에는 50 좀 넘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해서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50 좀 못 미쳐서라고 선을 뽑았습니다. 붉은 바탕에 붉은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요. 가이드라인은 색깔 바꿀 수 있었죠? 에디트 메뉴 가셔서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 어떤 걸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지만 일단 저희는 가이드라인 바꿀 거니까 정확하게 메뉴를 찾아볼게요. 가이드. 빨강색으로 보이는 거 싫어 싫어. 나는 깜장색으로 보일 테다. 라고 바꿔보니까 잘 보이는군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양쪽 옆에는 살짝 안쪽으로 50만큼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선을 줬고요. 위아래로도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번에 50보다 조금 넘치게 드래그를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았으니 요만큼을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네모지게 선택할란다.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강 잡으셔도 얘가 그만큼을 쭉 잘 잡아줄 거예요. 반짝반짝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선택된 거에 대해서 모서리가 뾰족하게 선택이 됐는데 결과물에 보면 살짝쿵 보드랍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이미 선택한 거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 다듬어 줄 테다 모디파이 어떻게요? 스무스하게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얼마만큼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줄 건지 값을 지정할 수 있고요. 5에서 10 사이의 숫자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5라고 값을 조그맣게 줘볼게요. 오케이. 아주 살짝 다듬어졌고요. 요만큼을 지울 겁니다. 딜리트라고 하게 되면 지워지면서 밑에 깔려있던 그림이 비쳐 보이죠. 안쪽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줬네요. 그렇다는 건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니라 따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그 선에 대해서 두께값은 5픽셀이고요. 그 색깔은 이라고 선택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적용까지 해주시게 되면 액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네요. 더 이상 번쩍거릴 필요가 없어서 셀렉트 선택한 거를 그만 선택할란다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게 되면 번쩍거림이 사라지죠.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해봤고요. 거길 기반으로 해서 2급의 3번과 2급의 4번 작업을 해줄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아령을 요만큼 잘 선택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퀵 셀렉션을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시험장에 오브젝트 셀렉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3번에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해둘 거고요.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할 거고요.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쪽만 그렇게 색깔 바꿀 거니까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만이라고 문질문질 하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꿀 때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색상은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휴에서 왔다 갔다 파란색이 되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번쩍거릴 필요 없으니까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을 지정했네요. 이너 섀도우 2급에 3번 붙잡고 계신 거 맞죠? 아래쪽에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2급의) 4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4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해 갖고 올게요. 위쪽의 옵션에서 더하기, 빼기 이용해서 범위를 잘 선택하십시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 2급의 4번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2급의 4번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두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할 거고요. 원하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결과물을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할 거고요. 레이어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빠뜨리지 마세요.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눌러서 여기다 쓸 거거든요.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선을 주세요. 스트로크 두께값을 주시고 지정된 색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지시된 대로 작업이 다 끝났는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글씨가 살짝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얘기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옵션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글자 레이어이고요. 도구도 글자 도구입니다. 이쪽에 옵션 중에서 글꼴, 크기, 색상 뿐만 아니라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워크 텍스트가 보여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그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꿀렁거리는 게 플래그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피쉬와 라이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전체는 네모지인데 안쪽에서 이렇게 꿀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건 웨이브의 느낌이 강하죠. 웨이브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죠.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레이어에서 효과들은 제대로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더 해주시고 가이드라인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주기적으로 파일 세이브라고 하셔서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하십시오. 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이었고요. 조그맣게 줄인 아이가 PSD이니까 요거 커다랗게 파일을 save as 이제 그 친구를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맞고요. 파일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가 맞지만 확장자가 PSD라고 되어 있어서 얘를 JPEG으로 바꿔 주실 것. 저장하셔서 대화창 뜨면 퀄리티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JPEG으로 저장한 거 말고 PSD를 저장하려면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한 번 더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Save as 어디로요?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로 저장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확인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지금껏 계속 큰 이미지로 저장했는데 10분의 1로 줄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바꾸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라고 대답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작아진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을 600으로 바꿀 거예요.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아무 색깔이나 좋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CC F4개. 물감을 짜놔야 되겠죠. 포어그라운드 얘를 뿅 찍으셔서 색깔 값을 줄게요. 옅은 하늘색인데요. 그걸 여기다 가득 채워주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거겠죠.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득 채워줄란다 필. 뭘로요? 물감 짜놓은 포어그라운드 색깔로요. 오케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5번. 저는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5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는 600짜리인데 여기는 700, 800 요 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짜리로 바꿨더니 높이가 400으로 똑 떨어지네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저장하지 않고 닫을게요. 이름을 2급의 5번입니다. 라고 바꿔놓으면 나중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비교해 보기가 편해요. 필터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가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생겼네요. 이 친구는 앞서서 만들었던 2번 문제에서도 필터를 입혔기 때문에 그 아이랑 똑같은 아이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고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친구 바로 눌러주면 똑같은 필터가 씌워지지만 우리는 앞에서 썼던 필터와 다른 걸 쓸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페인트 더프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ABC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찾으시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마라톤 뛰는 모습, 사람들이 좀 사라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뒤에 있는 하늘색 비쳐 보이게 됐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줬는데요. 가려주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하얀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내 이미지가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마스크는 검정색을 썼을 때 가려지는 겁니다.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라 라고 그라디언트로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제대로 선택한 건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색깔 값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을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선택했는데도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면 클릭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직에 보시게 되면 흰색, 검정, 검정색, 흰색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들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색 마스크인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로는 잘 보이고 있죠? 여기는 잘 보여라 라고 흰색 마스크를 쓰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물감을 보니까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변환되고 있지요? 그러면 검정색이면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빼시면 되겠네요. 쭉쭉쭉 드래그해서 보시고요. 혹시라도 결과물이랑 느낌이 다르면 여러 번 드래그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에 6번 데리고 올게요. 크기를 줄일 때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되지요. 조절점에 정확히 갖다 대시고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FX 레이어에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하시게 되면 2급의 6번도 마무리가 됐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2급의 7번.
퀵 셀렉션으로 해서 선택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어요. 폴리건 라sso 툴, 이미지 배치가 끝나고 나면 도형이나 글자를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보다는 글자가 항상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글자 작업은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할 건데요. 글자 먼저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러면 도형들을 순서 꼭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도형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그러고 보니 우리의 운동화보다도 더 위에 올라졌군요. 너는 운동화보다 밑에 있어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순서 바뀌는 거 확인됩니다. 새 도형에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워라 라고 했으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같이 주고 나올 걸 그랬어요. 도형에서 그라디언트를 채웠을 때는 꼭 결과물과 방향이 같은지 앵글 값도 확인을 해보고 나오는 게 좋겠죠? 글씨를 써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를 거고요. 로드러닝해서 레이스까지가 엔터를 쳐서 마무리. 글자에 대해서 색깔 값이 두 가지로 지어져 있다. 그렇다는 건 누구랑 누구 적용된 색깔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와 스트로크 선 같이 주고 나올게요. 즐거운 달리기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선이 들어가 있군요.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을 맞춰 줄 거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이렇게 살짝쿵 구겨져 있다면 웹텍스트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글자 레이어를 선택한 거 확인할 거고요. 글자 도구 선택을 하셔야 위쪽에 있는 옵션 글꼴, 크기, 색깔, 그리고 휘어주는 웹텍스트 배치된 레이어들에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도형이 밑에 잘 깔려 있는지 글자가 그 위에 얹어진 거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중간중간 여러분들께서 세이브 해가면서 경로와 이름 맞춰서 저장을 하셨을 텐데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게 JPEG 그리고 조그맣게 줄인 게 PSD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가셔서 포맷을 JPEG라고 바꿔주실 것. 그러면 레이어를 다 지운 이미지 하나로 통합된 JPEG으로 저장이 된 거고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되시죠? 그 친구의 경우에는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레이어를 잘 배치했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as 경로는 GTQ 파일의 이름은 3번 형식은 PSD다 라고 저장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커다란
PSD를 다시 이렇게 줄여서 저장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종 보호는 항상 작게 줄여서 저장할 것.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메뉴 가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입니다. 4. 단위,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width 600, height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아무거나, 크리에이트. 2급의 9번을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사이즈가 좀 커 보이죠? 숫자 값이 이렇게 700, 800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0으로 맞춰줬습니다. 하이트 400.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외부의 이미지는 레이어 1. 2급의 9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정리를 하고 갈게요.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워터컬러 찾을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찾을 거고요. 2급의 10번은 캐틀벨이네요. 요 친구만이라고 잘 선택해서 들고 오시면 되겠죠. 경계가 뚜렷할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편할 텐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찬찬히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라sso 툴 이용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할 거다, 뺄 거다 옵션 설정하세요. 크기 조절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위치가 250 언저리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급의 13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에 갇혀 있군요. 요 아이는 크기를 적당히 육각형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600짜리로 갖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서 400으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2급의 13번도 필터, 필름 그레인 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도형만큼 잘 익어 보여야 되니까 육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으로 가셔서 도형을 그릴 때 찌그러지면 싫습니다. 왼손의 도움 받아요. 쉬프트를 누르는 동안에만 육각형 만들어지겠죠? 육각형만큼만 2급의 13번 이미지가 잘 익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일부분을 가려서 잘라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레이어 밑에 깔려있는 친구는 작두, 카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육각형만큼 잘라줄 거니까 작두, 카레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잘리우는 이미지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만큼만 이미지가
잘 입어 보이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네요. 도형의 경우에는 그 도형에 지시사항이 잘 나와 있죠. 육각형에 대해서 라고 선택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줄 겁니다. 그 선의 두께 값이 5, 색깔도 99FF66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다른 도형들 작업을 할 때에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글자나 도형 이미지가 얹어질 수 있습니다. 깃발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두 개를 줬습니다. 그라디언트 찾아서 넣도록 하죠. 오퍼시티에 대해서 농도 조절해라 라고 레이어 패널에 오퍼시티 값이 있습니다. 쉐입들까지 다 얹어졌으면 글씨 작업을 하면 됩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글씨 쓰세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건 하나는 크고 또 하나는 작다라는 거니까 범위를 잘 잡으셔서 글자의 크기까지도 맞춰주십시오. 파일을 중간 저장할 때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계속 PSD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JPEG으로 저장을 할 거죠. 파일을 Save As라고 하셔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가 아니라 JPEG으로 바뀌는 거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PSD의 경우에는 조그맣게 줄여서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짜리로 줄여주시면 손톱만큼 작아질 거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Save As 경로와 이름 PSD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저장. 여기에서 이미 커다랗게 저장했었는데 바꿀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네, 조그맣게 바꿀 겁니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건 JPG, 작은 건 PSD로 저장해서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